자, 수업을 시작해 볼까요? 오늘 일단 자료를 좀 잠깐 보세요. 그 두 장짜리 24년도 뭐 강의반 일정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저랑 또 1년을 또 고생하셔야 되니까 1년도 아니죠. 이제 8개월 남았는데 그 뭐 저번 주에 발표하고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드실 텐데 저도 뭐 그 합격한 경험보다는 이제 안 된 경험이 더 많아서 뭐 여러 가지로 또 안 되신 분들하고 또 보면 서로 민망하고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요. 일단 전체적인 일정을 좀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죠. 그 1페이지에 보시면 뭐 강의반 민사법 일정에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강의반 택하셨으니까 그 일순환 때는 이제 교재는 오늘 뭐 오후에 들어온다니까요. 일단 이제 법전형 사례 이제 법전형 사례 문제를 이제 4개년이죠. 그 20년도부터 23년까지. 그래서 이제 4개년을 다 풀 거예요. 그러니까 한 문제도 안 빼놓고. 그 4개년 문제를 다 풀 거고, 왜냐면 이제 우리가 이제 변시 기출은 나중에 뭐 시간이 될 텐데, 그 변시 기출에서 다시 나온 쟁점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작년하고 올해 보면 민사법 총 21문제, 이제 문항이 한 21문제, 그러니까 20문제, 21문제 정도 출제가 되는데, 기존 사례에서 1회부터 13회까지, 올해 13회 기준하면 1회부터 12회까지 출제했던 쟁점이 뭐 다시 나오고 이런 것들은 21문제에서 많아야 두 문제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똑같은 쟁점이 나오는 거. 뭐 대리 나왔는데 또 대리 나왔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라 어떤 판례가 나왔는데 그게 또 나오고 이런 것들은 뭐 한 두세 문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가성비를 따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법전형 문제 자체가 최근에 이제 최근 문제들이 최근 판례들도 많이 담고 있고 해서 이제 이 4개년을 꼭 다 풀 거예요. 한 문제도 안 빼놓고. 그 다음에 이제 올해 24년 거는 이제 11월에 그동안은 제가 이제 기록형은 다 했었는데 사례형은 거의 뭐 사례형은 해본 적이 없는데 올해는 이제 올해 680 모의고사는 이제 다 선택격까지 해서 다 할 테니까 11월 달에 그 종합반은 뭐 무료로 듣게 해드릴 테니까 뭐 교재는 뭐 따로 하더라도 그래서 올해 이제 문제까지 하면은 5개년이잖아요. 그 5개년 정도면 사례 연습 문제로 충분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대부분 뭐 종합반이시니까 나중에 진모도 할 거고 하면 문제가 부족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기본이 되는 건 이제 암기장을 기본으로 해서 제가 작년까지는 이제 2단 편집하다가 이제 좀 보기 힘드시다고 해서 일단 1단으로 풀면서 그래서 이제 양이 많아져 보이는데 보통 그 기존 책으로 하면은 추가된 거는 뭐 뺀 것도 있고 하니까 뭐 관습법 이런 건 뭐 절대로 안 나오는데 일본부터 관습법이라서 그런 거 이제 과감하게 뺐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 중요한 부분들을 정리해서 해서 뭐 책이 좀 커지고 페이지가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뭐 작년 책 기준하면 한 50페이지, 60페이지 정도 늘은 거니까. 그 다음에 저도 뭐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뭐 CBT도 바뀌고 뭐 여러 가지 좀 변화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책을 좀 그렇게 기획을 한 거니까 그 나중에 뭐 개인적으로 뭐 얘기를 하기로 하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기존에 보시던 책이 있거나 이제 아니면 뭐 작년에 제 책 암기장 보신 분들이 있는데 그건 여러분들이 선택할 문제인데 일단 여러분들 강의반이니까 제 암기장 강의를 꼭 들어야 돼요. 지금 출제 뭐 경향이나 이런 것들은 매년 비슷하고 올해는 조금 어렵긴 했지만 일단 가장 큰 변화가 CBT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뭐 시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성적이 이제 예상외로 잘 안 나왔던 그런 부분들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저번 주 성적 발표 나고 합격하신 분, 안 되신 분의 그 성적표를 많이 봤는데 그리고 또 제 수업 들었거나 뭐 첨삭반 했거나 해서 대충 이제 그 답안지 어느 정도 쓰는 분들을 이제 보고 성적을 보면 이게 이제 편차가 심해졌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한 이 정도 답안지 정도 쓰면은 제가 이제 1회 연시 때부터 강의를 하고 학생들 답안지를 많이 봤으니까 그리고 학교에서도 보고 뭐 수석한 답안지도 이제 직간접적으로 이제 많이 봤는데 한 요 정도 쓰면은 점수가 어느 정도 나온다. 이게 저도 이제 개인적 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전에 요 정도 쓰면 한 950 정도 나오는데 이제 올해는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한 1000점을 넘어가고 예전에는 이제 이 정도 쓰면 한 뭐 800대 중반, 850 뭐 이 정도 나오는데 800이 안 되고 이러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점수 격차가 벌어졌는데 그 원인이 뭐 여러 가지는 있겠지만 이제 뭐 CBT가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답안지를 교수님들이 읽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저도 뭐 학교에서 채점도 많이 하고 저도 뭐 수험생이었으니까 보면 손글씨로 쓰면은 잘 못 읽잖아요. 그러니까 못 읽으니까 교수님들이 여러분들 뭐 학교에서 답안지 보셔서 아시겠지만 통채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자료나 학원 자료들은 뭐 문제 제기 몇 점, 그 체기표도 그렇게 있잖아요. 근데 절대로 그렇게 지정하신 분 없어요. 그렇게 하면은 한두 장은 그렇게 할 수 있어도
예를 들어서 뭐 15조짜리 배점인데 문제 제기 2점, 그다음 여기 뭐 판례 3점 뭐 이렇게 체계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이렇게 채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또 다 더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못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15점 이렇게 있으면 대충 해서 뭐 7점, 8점 이렇게 채점하시잖아요, 통으로. 근데 안에 내용들을 옛날에는 답이 맞으면, 그러니까 뭐예요? 교수님들 본인들이 출제하셨으니까 쟁점을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답만 본단 말이죠. 답을 보고 어떤 판례를 냈다. 그럼 이제 이 사람이 판례를 썼느냐. 그럼 이제 15점에서 그 판례 쓰면 최소한 뭐 6점 기본으로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목차 같은 거 좀 보고, 내용은 거의 안 보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통채점을 했는데, 이제는 이게 한눈에 쑥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을 제가 작년에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교수님들한테. 그러니까 6월 보고사 채점 시작하면서부터 교수님들이 그 예전에는 이제 잘 안 읽었는데, 이게 CBT가 되니까 잘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눈에 잘 띄니까 이제 디테일하게 들여다보기 시작을 했단 말이죠. 그게 영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여기 뒤에서 좀 이따 보시겠지만 결국 이제 사례 기록이 당락을 좌우하게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원래 선택형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근데 대부분 선택형을 우리가 시험을 보면 바로 개수를 알 수 있으니까 대부분 이제 선택형에 이제 집중을 하고, 사례 기록은 사실 그렇잖아요. 합격한 사람도 내가 입에 뭐 민사 일문에서 뭐 89점, 뭐 90점 맞지 자기도 모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막 점수도 널뛰게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선택형에 집중하고 막판에 뭐 11월, 12월 때 되면 사례 기록 다 던져버리고 선택형에 올인하려고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선택형에 이제 그래서 매년 보면 답을 거의 맞추실 정도의 실력이 되면 선택형도 뭐 답을 맞추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보통 평균 보면 뭐 109개, 8개 이 정도 맞고, 이제 사례 기록 어느 정도 답 맞춰서 쓰면 뭐 표준 점수 아니 그 실제 점수에서 한 900대 살짝 넘어가지고 붙고 이랬거든요. 근데 올해는 뭐 110개 넘어서 불합격한 사람도 많고, 제가 직접 여기 성적표를 봤으니까. 예전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그냥 얘기만 들어봤거든요. 누가 뭐 120개 맞고 떨어졌다, 뭐 그런 얘기는 들어만 봤지 제가 성적표를 본 적이 없으니까 말로만 들었는데, 올해는 110개 넘고 떨어지고, 그다음 100개 대 후반 뭐 8개, 108개, 9개 이렇게 맞고도, 이제 작년 같은 경우 보면은 108개, 9개 넘어가면 거의 뭐 10명 중에 한 9명 붙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보니까 떨어진 사람들 많고, 반대로 이제 90개 대 초반, 뭐 95개 이런 분들은 거의 합격하기 어려웠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90개 대 초중반도 많이 붙었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900개 살짝 넘고, 아니 900점 살짝 넘고 그렇긴 했지만, 그러니까 이제 선택형의 이제 비중 자체가, 선택형의 합격에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례 기록으로 어느 정도 역전이 가능한 이제 그런 시대가 이 CBT 때문에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렇다고 이제 뭐 사례 기록을 잘 보는 사람이 뭐 선택형 못 보고 이러진 않겠죠. 대부분 뭐 정비례는 아니어도 이제 비슷하게 가니까. 그래서 이제 선택형도 많이 신경을 쓰시는데, 제가 볼 때 일단 이제 민사법의 한정에서 보면 저도 2차 시험 5번 보고, 그러니까 사실은 1차 붙으면 2차 하나에 더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이었는데, 유예제도라는 게 있으니까 저도 이제 사실 1차를 3번 봤거든요. 그러니까 선택형 같은 경우는 문제를 많이 푼다고 느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제 현상 분석을 잘해야 되는데, 대부분 보면 이제 시간이 부족하고 이 변신은 이 선택 사례 기록을 다 해야 되니까 대부분 이제 그렇잖아요. 뭐 선택형 같은 거 변시 기출만 봐도 뭐 2, 3회독밖에 못 하고, 뭐 그 정도 보면 사실 또 많이 본 거죠. 그다음 사례 기록도 많이 써보지 못하고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성적이 안 나오니까 내가 연습이 부족한가 보다 이래가지고 또 드립다 이제 연습한다고 문제집 사가지고 선택형 사가지고 이제 막 1번부터 푼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은 문제가 뭐냐면, 아는 거는 풀리잖아요. 아는 건 풀리는데 모르는 문제는 한 문제 갖고 막 1시간씩 고민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요즘 문제 긴 것들은 막 지문 문제 자체가 막 5줄, 6줄 넘어가잖아요. 그리고 지문도 길고, 그 밑에 해설 보면 판례가 막 10줄 넘어간단 말이죠. 그럼 그 판례가 무슨 말인지 모르면 그 판례 이해하려고 그럼 5개 지문 중에서 그거 가지고 막 10분, 20분씩 한 지문 가지고, 그렇게 되면 사람이 아무리 성실해도 그걸 몇 번 풀겠어요. 그래서 1년 동안에 민법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본 뼈대를 잡아가지고, 그 기본 뼈대가 되는 게 변신은 뭐 선사기를 한꺼번에 보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뭐 암기장이라는 형태를 가지고 보시는데, 여러분들 강의 받으니까 일단 여러분들 원래 보셨던 책이 있으신 분들이 따로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저하고 개별적으로 좀 상담 좀 하고, 그래서 일단은 이제
법전협 사례하고 그다음에 이제 암기장 위주로 볼 거예요. 근데 이제 시간상 이제 암기장을 많이 못 보고 이거는 다 봐야 되니까 이거 보고 그다음에 이제 암기장에서 중요한 테마들을 볼 거예요. 그러면 이제 빠진 이제 강의 안 한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복습하실 때 여러분들이 일단 암기장을 읽고 여러분들 책이 따로 있더라도 암기장을 읽고 그다음에 강의가 필요한 부분은 그래서 이제 암기장을 동영상 열어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종합반은 뭐 하여간 끝날 때까지 필요한 만큼 계속 열어드리니까 계속 반복해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민사는 선택형 문제를 많이 푼다고 뭐 그 선택 점수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법리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러니까 법리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제가 2005년도 시험 붙고 뭐 예를 들어서 헌법 같은 건 한 번도 본 적이 없단 말이죠. 근데 만약에 헌법 시험을 일주일 후에 본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시험 보면 제가 한 3등 할 자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제가 20년 거 됐잖아요. 20년 동안 제가 헌법을 본 적이 없거든요. 헌법, 뭐 행정법 이런 거는 뭐 형사야 뭐 사건하면서 가끔씩 보지만 그러면 그 방법의 문제, 제가 여러분들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 선택형 대비의 방법의 문제인데 선택형 예를 들어서 일주일 뒤에 뭐 헌법행정법 선택형 문제를 본다. 그럼 대부분 사는데 뭐예요? 선택형 문제집 사죠. 저는 절대로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본서 내용을 저는 기본서 내용 보고 최근 기출 문제를 보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오는구나. 그렇게 가야지 문제집을 드립다 풀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문제집만 바꿔가면서 그럼 선택형 문제 풀 때 선택형 문제집 밑법만 한 1000페이지 되잖아요. 그럼 사례 연습해야지. 그럼 사례집도 한 1000페이지 되죠. 그럼 그걸 물리적으로 못 봐요, 사람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는 거는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책만 바꿔가면서 이제 내가 뭘 아는지만 확인하고 그러다가 이제 시험장 가잖아요. 뭐 민법만 하는 게 아니니까. 근데 그걸 또 그 다음에 또 반복한단 말이에요. 또 반복하니까 뭐 작년에 820점 맞았는데 올해 850점 맞고. 그러니까 점수가 거기서 맴돌잖아요. 그럼 절대로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제 그 변화를 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작년하고 똑같이 하면 똑같은 점수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 본질을 해치지 않는 한도에서 여러분들이 변화를 줘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민사법은 이해를 해야 돼요. 그 쟁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물론 그게 이제 수험생 입장에서 우리가 뭐 한두 개 또 하는 것도 아닌데 쉽진 않죠. 그러니까 이제 강의를 들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강의를 듣고 뼈대가 되는 건 양기장이지 문제풀이가 뼈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제풀이를 안 해서 안 된 게 점수가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그 쟁점을 모르기 때문에 점수가 제대로 안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질이 뭔지를 정확하게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니까 강의를 열심히 들으시고 그래서 제가 암기장 강의할 때도 이제 그 거의 특히 민소상법 같은 경우는 그나마 민법은 선행도 하고 학교 가서 수업도 듣고 하지만 민소 같은 건 제가 보니까 민소 뭐 증거 파트까지는 필수고 투는 선택인 학교도 많아가지고 거의 안 들으시고 상법은 더더군다나 뭐 상종상행이나 그것도 뭐 상종상행 1학년 때 하는 학교도 있더만요. 보니까 그럼 뭐 민법도 잘 모르는데 뭐 저 상종상행 앞에서 뭐 저기 유치권 이런 거 나오면 또 모르잖아요. 그 대충 학점만 따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민소상법 때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민소상법 암기장 같은 경우는 거의 기본 강의 하듯이 했어요. 암기장 강의에서. 그리고 이제 민법은 워낙 양이 많으니까 어떤 책이든 이제 그 내용들을 전부 다 커버하기 어렵지만 민소상법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커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이제 시험에 합격할 정도는 그러니까 민소상법은 특히 이제 거의 이제 내가 자기주취득이 무슨 말인지 들어는 봤다 이 정도 수준을 전제로 해서 강의를 했거든요. 거의 이제 그 정리된 쟁점들은 기본 강의처럼 강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민소상법은 암기장 강의만 들어도 충분하고 그 빠지는 부분이 당연히 있겠죠. 그러니까 그건 뭐 선택형이나 보완을 하시면 되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다음 민법은 워낙 양이 많으니까 뭐 그런 걸 커버를 못 하는데 그게 뭐 커버한다는 것 자체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민법 예를 들어서 뭐 교수님 책 2000페이지짜리 책에서도 빠지는 판례가 출제가 되는데 그런 걸 맞추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100점 맞는 시험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민사 선택형 같은 경우 뭐 70문제 중에서 50개 넘어가면 훌륭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30, 30, 50 그렇게 되면은 이제 110개잖아요. 근데 보통 민사법 그러니까 선택형 한 110개 넘는 분들도 보면 민사는 한 40개 때 후반, 그러니까 45개에서 한 50개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이제 형사공법이 뭐 33개, 4개, 5개 이 정도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다 운 좋으면은 뭐 공법을 잘 맞아가지고 뭐 이렇게 125개, 뭐 130개 가까이 가고 뭐 그 정도 되던데, 그러니까 목표는 그 정도 수준에서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니까 100점 맞는 시험이 아니니까 절대로 100점을 목표로 할 수는 없고, 그건 뭐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하니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암기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일순환 때 갈 거고, 그래서 그 1페이지 맨 위에 일순환 보면 암기장이 기본이 되고 4개년 기출에다가 이제 올해 거는 이제 11월 달에 할 거니까. 그다음 기록형을 주말에 할 건데 그 기록형 대비로는 그때 다시 말씀드릴게요. 뭐 공부 방법이나 거 기록형 그때 하기로 하고, 일단 일순환 때는 4개년 문제 위주로 푼다. 그러니까
보통 하루에 이제 3시간 정도 하잖아요. 중간에 쉬고. 그래서 이제 일단 그 진도별로 해가지고 법전형 문제를 다 풀고, 그 다음에 해당 부분에 암기장을 풀 수 있는 만큼, 강의할 만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오후에 가셔가지고 복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복습할 때 일단 뭐부터 봐야 돼요? 암기장부터 보시고, 그 다음에 사례형 다 보고, 사례형 보면서 목차랑 키워드를 암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큰 목차하고, 그건 제가 잡아드릴 테니까, 큰 목차하고 기본적으로 써야 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청구기초 동일성이 뭐다, 그 다음에 뭐 상법에서 개인법설이 뭐다, 그럼 바로바로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써야 되는 거는 막 자는 사람 깨워가지고 물어봐도 바로 얘기할 수 있을 정도까지 써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시간을 줄여야 돼요. 시간을 줄여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뒤에도 써놨지만, 그러니까 공부가 많이 되고 아는 게 많은 사람들은 뭐예요? 지금 손으로 쓸 때는 아무리 빨리 써도 이제 한계가 있는데, 이제는 이제 아는 게 많으니까 뭐예요? 빨리 쓰고 많이 쓰더란 말이죠. 그래서 아까 그 원인도 이게 편차가 심해지는 게 그런 원인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작년에 들으셨던 분도 1000몇 점 넘으신 분도 보니까, 그러니까 쓸 말이 많아가지고 이제 막 뒤에 거 쓰다가 이제 앞에 또 생각나서 막 덧붙여 쓰고 이런 게 가능하잖아요. 예전에 손을 쓸 때 안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제 편차가 더 심해지지 않았나 싶긴 한데, 그래서 그걸 지금부터 외우셔야 돼요. 나중에 뭐 외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외우시는 거고, 그래서 일순환은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진도에 맞춰가지고 밑법은 한 3회 정도 시험을 볼 거예요. 그러니까 3회 정도 시험을 볼 테니까 반드시 시험을 보시고, 그냥 기본기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시험 대비로 뭐 준비하고 이게 아니라 그냥 평상시 실력 가지고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몰아가지고, 저기 밑법은 3번 정도 볼 거니까 그 답안지 3장 몰아가지고 나중에 그 첨삭도 희망하시면 이제 한번 만나가지고 할 테니까, 그 전이라도 뭐 공부 방법 그런 거 개별적으로 상담하시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선택형의 문제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3개월 쉬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선택형까지 하기는 어렵더라도 좀 되도록이면 하시라는 거죠. 근데 지금 순환에는 선택형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오늘 진도가 대리 앞에까지잖아요. 그럼 오후에 복습하실 때 암기장 하고, 그다음 필요하면 암기장 동영상을 듣든가, 그다음 이제 사례 간단히 이제 목차 키워드 암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뭐 독서실에 와서 공부하실 때 이걸 시간을 딱 정해야 돼요. 자꾸 이제 목표만 세우면, 저도 수험생 했지만 잘 안 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시스템을 딱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수험생 때 집에 가기 전에 1시간 반이나 2시간, 뭐 이래서 10시에 집에 간다. 그럼 이제 8시 반이나 8시에 딱 시간을 정해가지고, 그때까지 목표를 다 못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여간, 집에 가기 전에 한 2시간 정도 전에 선택형을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선택형을 푸는 게 아니라 확인을 하라는 거죠. 확인해가지고 아는 지문을 지우라는 거예요. 어차피 선택형 지금 당장 풀고 뭐 책 버리고 시험 보러 갈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선택형 문제에서 진도별로 암기장을 먼저 보고, 그러니까 바로 선택형 문제를 푸시는 게 아니라 이제 내용들을 공부하신 다음에, 그러니까 암기장하고 사례집 보시고, 그다음 선택형 문제를 보면 지금도 확실히 아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확실히 지어나가고, 그 다음에 암기장이나 사례형에 있던 판례들이 그대로 나오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건 지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나중에 암기장하고 사례집 보다가 막판에 이제 암기장만 볼 거니까, 그럼 여기서 보고 맞출 수 있는 문제는 이 문제로 볼 필요가 없잖아요. 또 맞출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과감하게 지어갖고, 지금 순환에서 한 전체 변식 기출 문제 중에 한 일순환 이제 할 때 따라가면서 한 20% 정도 지문을 지우고, 그 다음에 이제 형사가 들어갈 때 뭐예요? 형사 들어갈 때 조금씩은 해야 된단 말이죠. 그때는 이제 마지막 1시간 정도 해서 민사를 이제 다시 한번 풀어보면서, 이제 그 안 지운 것들 중에 또 지울 수 있는 것들이나 아니면 이해 안 되는 거 뭐 체크하고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 중간중간에 어느 때는 이제 질문하실 거 있으면 와서 질문해서 해결하고, 혼자 고민하면은 시간만 오래 걸리니까, 그래서 이제 한 5분, 10분 생각해서 안 되는 것들은 체크하고 바로 와서 질문하세요. 그래서 그거 끌어안고 있으면 시간만 오래 가니까. 그렇게 해서 선택형은 그렇게 대비하시고, 6월 달에 형사나 공법 들어갈 때 그룹 레슨을 따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강의 자체는 뭐 선택형 문제집을 앉아가지고 풀고 이럴 수는 없으니까, 선택형 기출은 저도 뭐 이제 이미 3월에 강의를 했으니까, 그래서 6월 달에 그룹 레슨으로, 작년에는 이제 그 변식 기출 정지문 가지고 했는데, 기출은 또 많이 보셔서 또 익숙한 부분들이 있어서 올해는 아직 뭐 확정된 건 아닌데, 내일부터 또 일일 테스트가 나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일 테스트가 나가는데, 그 일일 테스트는 그 법전형 문제 중에 좀 중요하고 이제 그 고난이도 문제들 위주로 선별했어요. 뭐 최근 3개월 얘기 아니라, 그러니까 11년도 이제 법무부 때부터 제가 강의를 했으니까 법무부 문제부터 해가지고 좀 고난이도 문제들 위주로 선별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정식책으로 내서 해볼까, 지금 아직 확정된 건 아닌데, 하여간 6월 달에 일일 테스트를 할 거다. 아니죠. 선택형 뭐 그룹 레슨 할 테니까, 그건 뭐 무료로 들으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뭐 기록형은 주말에 다시 얘기를 하기로 하고, 그다음 이순환 때 뭐 최신 판례 강의를 들으실 거고요. 그다음 아마 그때는 시간상 뭐 오전 오후 두 타임인데, 그때 보면 이제 1순환이 7월 초에 끝나고 바로 이제 그 최판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중에 꼭 오셔가지고 내 1순환 구멍이 났기 때문에 지금 이제 최판은 좀 밀어놓고 1순환 구멍 난 거 메꾸면 안 되냐, 그런 분들이 꼭 계시는데, 거의 99% 그분들이 나중에 신모 와가지고 내가 채판을 다 못 들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안타까운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 진도를 나가면서 어차피 진도는 밀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그 공부량의 100%를 달성해 붙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도는 밀리게 돼 있는데, 밀리더라도 그걸 쫓아가면서, 원래 진도를 쫓아가면서 뭐 시간을 내든가 뭐 일요일 날 더 하든가 잠을 줄이든가 이렇게 가셔야지. 보통 보면 이제 그 최신 판례 강의 시즌에 보면 또 하루에 두 타임 가니까 힘도 들고 나중에 뭐 동영상 들으면 되지라고 해가지고, 그리고 최판 또 작년에 들었으니까 1년만 보충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밀린 진도를 빼겠다라고 하는데, 밀린 진도도 못 빼고 최신 판례도 그게 뭐 7과목이 양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민사도 오전 오후 해가지고 일주일이면 양이 적지 않죠.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대부분 이제 나중에 동강 듣겠다고 하는데, 그런 분들의 거의 99%가 이제 신모까지 다 못 들어요. 그래서 그러다 이제 못 듣고 이제 가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생기니까 되도록이면 진도는 학원 진도에 맞춰가지고 쭉 가시면서 이제 보완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진도는, 저도 수험생이 있지만 진도는 어쩔 수 없이 밀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완벽하게 소화하면서 따라온 사람은 없어요. 저보고 하라고 해도 밀리죠, 당연히. 그러니까 어느 정도 7, 80% 따라오면서 계속 가야지, 이거를 스톱을 시켜놓고 하면 이게 눈덩이처럼 불어나가지고 나중에 감당이 안 된단 말이죠, 막판에. 그러면 이제 막판에 가갖고 최신 판례도 다 못 보고 들어가는, 그러니까 막 오셔가지고 뭐 뭐 별표 3개 친 것만 보면 안 되냐, 뭐 이제 이런 얘기를 서로 이제 하게 되는데, 그런 현상이 생기면 절대로 안 돼요. 그렇게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기록형은 뭐, 기록형 아마 제가 만든 문제라든가 뭐 그런 것들을 올해 한 8번 정도 보시게 될 거예요. 근데 그거는 나중에 주말 강의 때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다음 삼순환 뭐 진모 이런 것들은 뭐 그때 뭐 진모하면서 하기로 하고. 그래서 진도별 모의고사에도 선택형 20문제씩 푸는데, 그 이제 중요한 예상 문제들 위주, 그다음에 진모 때까지, 그러니까 6월까지 시험 범위잖아요. 6월 판례까지. 그래서 그 부분들이 이제 제 책에, 그 선택형 책에 포함이 돼서 하는데, 그러니까 매년 보면 이제 변시기출도 정리하기 힘들어가지고 이 선택형이 이제 계륵 같은 건데 안 할 수는 없고, 그다음에 이제 또 양이 많아가지고 요즘 판례들도 길잖아요. 그러니까 양이 많아가지고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시길래, 올해는 그 선택형 보고 그다음에 이제 그 진모 끝나면 그 선택형 책 그대로 해서 정지문으로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택형은 진모 때인지 열심히 보시고, 그래서 나중에 정지문 가지고 또 뭐 그룹 레슨이나 그런 거 한번 할 테니까 그거 예상 지문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변시 기출하고, 여러분들 학원을 다니시니까 변시 기출하고 그다음에 일일 테스트, 뭐 일일 테스트도 뭐 그 적지 않은 양이니까 하루에 뭐 10문제 이상 나가니까 그것도 적지 않아요. 그 민사 다 합치면 그것도 한 300문제 넘어가니까. 그래서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진모 문제 해서, 진모 문제 하도 어렵다, 뭐 양이 많고 뭐 이렇게 말씀하시길래 그것도 나중에 정지문으로 책으로 만들어-가지고 할 거니까. 그래서 이제 변시 기출 정지문도 이제 조만간 출간될 거고, 그다음 나중에 그 뭐예요, 저기 변시, 아니 그 진모 문제도 정지문으로 해서 그렇게 할 테니까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거 외에는 뭐 푸실 거 없고요. 뭐 그것도 다 소화하기 쉽진 않을 테니까. 그다음 사순환은 키워드 암기장인데, 키워드 암기장은 이제 뭐 올해도 6월 달까지 시험 범위니까 6월 판례까지 보완해서 뭐 개정판이 나갈 텐데, 작년 거 있으니까 혹시 없으신 분들은 그 과장님한테 얘기해서 받으세요. 제가 무료로 드릴 테니까, 뭐 있으신 분들은 그냥 가지고, 그래서 그거 들고 다니면서 그냥 어차피 뭐 저기 그 하반기에 새 책 나올 테니까 그거 들고 다니면서 외우시고, 그러니까 없으신 분들은 달라고 해서 그냥 무료로 받으세요. 그래서 거기 보면 우리가 이제 판례 같은 거 쓸 때 사례에서 판례 쓰면은 결국 이제 논설문식 답안을 써야 돼요.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예전에는 이제 설명문식 답안 가지고도 충분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쟁점이 나오면 판례는 이런데 판례에 따르면 이렇다, 이 정도만 써도 훌륭했는데, 이제는 그게 안 통하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논설문식 답안을 써야 돼요. 그래서 제가 강의 듣거나 뭐 수업해서 이제 한 1000점 넘으신 분들하고 얘기했을 때 공통적으로, 제가 이제 강의할 때도 그렇게 하겠지만, 예전에는 이제 예를 들어서 판례가 이렇고 판례가 이제 논거를 되잖아요. 그럼 그 논거를 얘기하면서 이제 이래서 판례가 타당하다. 그러니까 쉽게 해서 이제 검토를 쓰는 거죠, 검토. 판례 부분에. 그 다음에 이제 상법 강의할 때 계속 얘기했지만, 뭐 이사의 책임이라든가 발기인의 책임, 뭐 자본 출시 책임 이런 거 나오면 법적 항지를 꼭 써라. 근데 그런 것들을 쓰는 분들은 확 넘어가더란 말이에요, 점수가.
근데 이제 그래서 기존에 강의할 때는 되도록이면 이게 이제 가장 베스트 답안인데 여력이 되면 이 정도 쓰고 정 안 되면은 판례 태도랑 사내결이라도 써라.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정도 못 쓰는 사람도 많으니까. 근데 이제는 이 정도만 써가지고는 득점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이 아니라 이제는 이제 그 강의 내용 자체에서도 그런데 그 말씀드린 대로 그 키워드 암기장에 다 뭐 대부분 뭐 100% 다는 아니지만 논거 같은 걸 다 써놨어요. 그러니까 그걸 들고 다니시면서 사실 이 암기장도 뭐 판형도 크고 이제 그 정식 책이니까 이제 그 뭐 외우기 어렵다 싶으시면 그 키워드 암기장 가지고 이제 많이 이제 외우시라는 거예요. 그 무료 드릴 테니까 안 받으신 분들은 저기 뭐야 가서 받으시고 그래서 그거 가지고 자꾸 외우시고 그래서 이제 올해 합격하신 뭐 3학년 분도 자기들 스타디 하면서 그거 가지고 저 뭐야 뭐 10번을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10번 보면 뭐 거의 다 외우잖아요. 그러니까 논거 같은 것도 잘 쓰고 해서 쓸 때 보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다고 했으니까 그거 가지고 지금부터 이제 출퇴근할 때 들고 다니셔서 외우시고 그렇게 활용을 하세요. 그래서 그 올해 6월까지 시험 범위니까 그런 거 반영해서 이제 나중에 또 개정판이 나오고 강의 반응 그거 가지고 할 테니까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그 2페이지에 그 제 연락처나 뭐 이런 거 있으니까 그 저도 뭐 단톡방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와서 뭐 인증하고 이렇게 그런 것도 이제 조만간 시행을 할 테니까 작년도 그렇게 해가지고 뭐 저기 오전 오후 이제 아침에 출근해서 퇴근하고 그런 인증하신 분들 중에서 이제 뽑아가지고 뭐 책도 무료로 드리고 했으니까 그런 것도 좀 활용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3페이지 가셔서 이제 오전에 수업을 들으셔야 되는데 절대로 빠지지 마시고 그러니까 공부 안 된다고 좀 빠지기 시작하면 이게 또 공부 분량이 이제 눈덩이처럼 불어나잖아요. 그래서 절대로 뭐 되도록이면 이제 오셔가지고 앉아서 수업 들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점심 드시고 또 공부를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복습부터 해야죠 일단. 근데 복습은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법정형 사례는 다 풀 테니까 사례에서 목차하고요. 사례 목차. 이 목차가 이제 쟁점이잖아요. 쟁점. 그 다음에 그 각 목차별로 뭐 판례나 일반 법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판례하고 그 다음에 일반 법리 문구들을 지금부터 외워야 돼요. 지금부터. 뭐 나중에 따로 외울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뭐 좀 외우기 어려우면 뭐 키워드 암기장 같은 거 활용하시고 그러니까 키워드 암기장도 뭐 적은 분량은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암기장 가지고 암기장을 보시면서 이제 그 하루에 이제 다는 못하니까 중요한 테마들 위주로 해서 정리해 드릴 테니까 그거 이제 전체적으로 다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읽고 그다음에 이제 동영상이 필요하면은 그 뭐 일률적으로 다 열어 드릴 테니까 동영상 강의로 보완을 하시고 그래서 이제 암기장 강의를 이제 4월 달 그 저번 주에 상법까지 다 끝냈는데 굉장히 꼼꼼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기본 강의처럼 그러니까 여기에 정리된 테마들은 기본 강의처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여기에 정리된 내용들을 다른 암기장으로 보완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뭐 본인이 보던 책들이 있으면 그거 저하고 상담하시고 어떤 책이든 뭐 제가 다 대부분 뭐 보는 책이 뻔하잖아요. 시중에 있는 책들이. 그건 저하고 개별적으로 상담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암기장은 어느 책에든 빠진 게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걸 다른 암기장,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암기장으로 보완하지 마시고 만약에 이제 이거 가지고 부족하고 좀 나는 기초가 없다 싶으시면 제가 기본 강의를 열어드릴 테니까 기본 강의 차례 들으세요. 제 기본 강의를. 그러니까 어차피 암기장이 뭐 민소, 상법 다 마찬가지로 제 기본서에서 중요한 부분들을 추출한 거니까 예를 들어서 상법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한 대로 민소상법 같은 경우는 암기장에 정리된 내용이면 거의 커버를 한단 말이죠. 근데 그것도 예를 들어서 그 중간중간에 중요한 테마들이 연결되는 고리들이 내가 좀 약해서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다른 암기장을 사지 마시고 제 기본 강의를 열어드릴 테니까 동영상을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보완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암기장을 다른 암기장으로 보완하는 건 안 돼요. 그래서 시중에 보면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예요. 뭐 형사공부도 마찬가지인데 암기장만 잔뜩 사가지고 민법 암기장 시중에 강사들 거 다 사가지고 있으면 어차피 70%는 다 겹치는 내용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내가 메인으로 보는 책에서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다른 암기장을 보면 더 뭐 그렇다고 이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다들 어차피 암기장은 태생적으로 이 암기장이 뭐예요? 예전에 저희 때 사법시험 시절에 헌민형 1차 붙은 사람 대상으로 2차 공부할 때 양이 특히 민법 같은 거 양이 많으니까 요거라도 외워서 써라고 만든 책이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변시가 도입되면서 초기에는 이제 그 공부 분량이 그렇게 많지 않을 때니까 그거에다가 이제 뭐예요 선택형 대비로 선택형까지 같이 보니까 막 집어넣다가 이제 책이 막 이상해진 책이 돼버렸는데 그래서 그런 형태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암기장을 다른 암기장으로 보완하시면 안 돼요. 차라리 뭐 기본서를 보든가 예를 들어서 민소 같은 경우에 뭐 제처법 뭐 하면은
그 뭐요 본인들이 보시는 뭐 이제 강사 기본서가 있거나 아니면 교수님 책이라든가 이런 걸 사전처럼 찾아보는 용도로 활용해야지 암기장만 시중에 있는 거 다 사가지고 보면 그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혹시 뭐 기본 강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 개별적으로 얘기를 하시고 그래서 그걸 복습하시면서 강의를 들으시고 그러니까 지금 뭐 다시 또 공부 갑자기 시작하기 힘들 수도 있잖아요. 그럼 저도 저희 때 같은 경우에 한 10월 달 11월 뭐 한 12월 달에 이 2차 발표하고 그 다음에 2월 달에 1차 보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면 12월에 떨어지면 당장 2달 후에 시험 봐야 되잖아요. 공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이상. 그래서 저도 그때 막 강의도 많이 듣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공부하기 힘드니까 근데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귀로는 강의 듣고 눈으로 책을 보고 그럼 이제 공부 안 될 때도 있지만 그래도 하루 종일 앉아 있으면 조금이라도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몸 만들기가 또 필요한 시기죠. 사실은 그 한 3달 또 공백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뭐 동영상 필요하시면 그거 들으시고 아니면 뭐 저기 강의 안 한 부분만 선별해서 들으시든가 책을 읽고 그건 이제 개별적인 성향에 따라 맞춰서 하시고 그다음 아까 얘기한 대로 뭐 집에 가기 전에 1시간 반이나 한 2시간 전에 그 무조건 그날 못 하더라도 손 놓고 그다음에 선택형을 꼭 봐야 돼요. 그 선택형 가지고 그것도 뭐 변시 뭐 최근 몇 개념을 보고 이게 아니라 변시를 그냥 다 보시라는 거예요. 그 책이 있을 테니까 그거 가지고 이제 지워 나가면서 확인을 하고 그래서 지금 뭐 푸는 게 아니라 내가 뭘 모르고 아는지를 정리하자는 거죠. 이제 한번 돌릴 때는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아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처음 보는 건 알 테니까 아는 거 확실히 지우시고 모르는 거는 이제 뭐 저 체크를 해놓고 당장 해결해야 될 것 같으면 저한테 와서 질문하시고 그렇게 좀 활용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시간으로 맞춰서 공부하셔야 돼요. 우리가 처음 공부할 때는 처음에 이제 내가 뭐 로스쿨부터 가지고 민법 공부한다. 뭐 무슨 말인지 모르면 그냥 덮어놓고 가지만 여러분들이 지금은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에 맞춰서 책을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저녁 먹고 보통 뭐 저녁 예를 들어서 뭐 6시부터 7시까지 저녁 먹고 7시부터 보통 11시까지 내가 공부를 하는데 오늘 뭐 집에 있어가지고 2시간만 있다 가야 된다. 그럼 하루에 근데 저녁 때 읽어야 될 분량이 200페이지다. 그럼 1시간에 100페이지씩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손이 그냥 그대로 넘어가야죠. 물론 그렇게 되면 이렇게 읽어서 이해가 될까? 그래도 읽어봐야 된단 말이죠. 시간이 없다고 아예 안 보고 하면 그냥 거기는 비어 있잖아요. 그럼 나중에 그 이순환 때 또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시간에 맞춰서 그 3페이지 맨 밑에 공통사항의 첫 번째. 그러니까 무조건 시간에 맞춰서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시간에 맞춰가지고 그러니까 뭐 그 마라톤 선수들이 뛸 때 막 시계 보면서 뛰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가야 돼요. 그러니까 저녁 때 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보통 강의가 오후에 1시에 끝나니까 1시에서부터 뭐 점심 먹고 뭐 2시부터 공부한다. 그럼 2시부터 예를 들어서 난 6시까지 공부한다. 그럼 중간에 뭐 쉬고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나름대로 루틴이 있을 테니까.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2시부터 6시까지 공부한다. 그럼 4시간인데 물론 중간에 좀 쉬고 하면 한 3시간 반 정도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뭐 2시간 공부하고 난 뭐 15분 쉰다. 또 뭐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2시간 동안에 예를 들어서 2시간 동안에 내가 사례집을 봐야 된다. 근데 오늘 사례집이 뭐 50페이지다. 그럼 1시간에 25페이지씩 읽어야죠. 그러니까 그 속도에 맞춰가지고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암기가 되든 안 되든 그 속도에 맞춰 다 읽어야 돼요. 다 읽고 뭐 밑줄도 치고 뭐 암기장 또 새 책이니까 또 밑줄도 치고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가야지 그냥 쭉 읽다가 그러면 하나 테마 꽂혀가지고 이해가 안 된다고 하다 보면 이제 오늘 읽어야 될 게 한 50페이지인데 앞에 10페이지밖에 못 읽잖아요. 그럼 나머지 언제 읽을 거예요? 그러니까 갈수록 시간은 부족하잖아요. 지금이 제일 시간이 많을 때란 말이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자꾸 이제 그 시간에 맞춰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암기장 말씀드린 대로 계속 열어드릴 테니까 그래서 12월 달에도 끝나고 뭐 그 불안하니까 이제 귀로라도 듣기 위해서 이제 열어다니는 분도 많고 그 다음 이제 멀리서 뭐 여기는 또 그 강남에 버스 많잖아요. 그래서 멀리서 뭐 1시간 정도 출퇴근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그러면 이제 차에서 책 풀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귀로 듣고 그러니까 자꾸 반복해서 들으세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들어서 체화가 돼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그 법리가 내게 돼야지 그래야지만 답안에 현출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르는 쟁점은 바로 직전에 보고 들어가도 못 쓰잖아요. 주관식은. 객관식은 대충 뭐 어차피 오지 5개 중에 하나니까 객관식은 50% 알면 70점 맞을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주관식은 50% 알면 50점도 못 맞잖아요. 외우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걸 자꾸 반복하셔가지고 거의 체화가 될 정도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그 정도가 돼야 사례 문제를 봤을 때 제가 설명했던 막 그림이 생각나고 제 말이 생각나고 이 정도가 돼야 된다고요. 그렇게 돼야 이제 여러분들이 고득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민사 한정에서는. 그런 얘기. 그래서 이제 암기장 강의할 때도 그걸 전제로 해서 굉장히 꼼꼼하게 강의를 했고, 그래서 올해는 막 보강도 하고 책도 좀 분량도 집어넣다 보니까
이제 분량도 좀 늘어났고 그래서 이제 강의도 꼼꼼하게 했어요. 그래서 기본 강의 있죠. 하여간 정리된 테마는 뭐 기본 강의 이상으로 꼼꼼하게 했으니까 그 정리된 테마는 그렇게 해서 암기장을 계속 활용하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6월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저기 그 이제 졸시가 안 되신 분들을 제외하고는 보지 마세요. 6월 모의고사는. 그러니까 졸시도 보면 학교마다 좀 다르던데 6, 80을 다 봐야 되는 학교가 아니면 6월 모의고사 보지 마시고 그러니까 매년 보면은 이제 6월 모의고사까지 전 과목이 못 나가잖아요. 어느 학원이 다 못 나가죠. 그러니까 꼭 보면은 이제 종합반 오셨다가 이제 그 졸시가 안 돼가지고 근데 이제 마음상으로는 6월 모의고사 6월 달에 이제 졸시 깔끔하게 통과하고 이제 변시를 하고 싶잖아요. 사람의 이상. 그러니까 보통 보면 이제 종합반 환불하고 가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 두세 달, 그 한 달 만에 졸시를 통과할 수 있겠냐고요. 그렇게 되려면 12월에, 작년 12월에 졸시가 안 돼서 그렇게 오신 분들 중에서는 된 분들이 있는데 그냥 이제 그 충격에 있다가 한두 달 하다가 이제 그 4월 말에 와가지고 변시학원 등록해서 공부하다 보면 이제 이게 공부하다가 보니까 이제 졸시를 깔끔하게 통과하고 내가 가고 변시에 올인하고 싶다고 해서 근데 학원 스케줄에 못 맞잖아요. 그래갖고 뭐 환불하고 가시는데 그게 되겠냐고요. 안 되죠, 사실. 그러니까 그 졸시 6, 80을 다 보아야 되는 학교에 이제 그런 분들을 제외하고는 6월 모의고사는 절대로 보지 마시고 그래서 그 나중에 그냥 문제만 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CBT 첫 해니까는 뭐 8월 모의고사, 10월 모의고사 이게 문제인데 제가 볼 때는 뭐 어차피 CBT 다 보셨으니까 올해도 8모도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6모는 절대로 보지 말라는 그거고 졸시 아니면. 그 다음에 8모는 선택인데 저는 되도록이면 8모도 보지 말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더운 여름날에 가가지고 뭐 학원이나 학교 가잖아요. 학원이나 학교 가서 보고 그러면 일단 공식적으로 4일이 빠지는 거 중간 하루니까 5일이잖아요. 또 지방이면 또 왔다 갔다 해야죠. 그리고 또 시험 보고 나면 어떻게 저도 사람이셔서 똑같은 경험이지만 그러니까 이제 공식적으로 마음이 편하잖아요. 자기가 시험 봤으니까 이제 쉬어야 된다. 그래서 한 이틀, 3일 쉬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그 후부터 이제 진모 시작하니까 진모 한 2, 3일 지나서 꼭 오시는 분들이 있어서 뭐 했냐고 물어보면 8모 봐가지고 힘들어가지고 며칠 쉬다 왔다. 그러니까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거잖아요. 그럴 바에는 안 보는 게 낫죠, 차라리. 그러니까 차라리 8모 한 일주 정도 되잖아요. 그때 빵꾸난 과목들을 메꾸세요. 그러니까 8모도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CBT 때문에 이제 어쩔 수 없이 학교 가서 보고 이랬는데 다 경험해봤잖아요. 그러니까 8모도 저는 뭐 비추 그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10모 정도는 이제 실전도 이제 얼마 안 남았고 하니까 시험 본 지도 오래됐고 하니까 10모 정도는 가능해서 보시는 건 뭐 가능하다고 보는데 물론 뭐 6, 8시 한 번도 안 보고 뭐 그냥 시험 보러 가시는 분들도 매년 있었죠. 그래서 절대로 졸시하고 상관없는 분들은 이제 절대로 그리고 졸시도 6, 8시 다 봐야 되는 거 아니면 절대로 보지 마시고 그다음 8모는 이제 선택인데 저는 뭐 안 보는 걸 추천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10모는 뭐 가서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게 마지막에 그러니까 그게 저도 매년 수험생들한테 이제 상담 받는 게 그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시험 끝나고 와가지고 이제 가끔씩 이제 발표하기 전에 이제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딱 두 경우예요. 그러니까 시험 붙으시는 분들은 와가지고 그래도 뭐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다 했고 뭐 그냥 뭐 재판도 뭐 10번 보라고 해서 10번 더 했고 뭐 암기장 강의도 진짜 지겹게 들었다. 막 그런데 붙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이제 불안하니까 오셔가지고 그런 분들은 대부분 붙죠. 근데 안 되시는 분들은 오셔가지고 제가 뭐 몸이 아파서 또는 뭐 진도에 밀려가지고 다 못 받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험이라는 게 3,000명 중에 어찌됐건 1,700명 정도를 뽑으니까 특별한 방법이 필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3,000명 중에 막 30명 뽑고 이러면 이제 뭐 희한한 뭔가 써야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별도로 특별하게 빠지는 거 없이 그냥 루틴하게 그냥 그 학원 열심히 다니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가면은 물론 그게 뭐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렇게 좀 생각하셔가지고 너무 이거 가끔 보면 안타까운 게 뭐 저도 수험생이었고 굉장히 뭐 어떤 부분에서는 저도 뭐 소심한 부분이 많았지만 너무 자기를 학대해가지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 시험이라는 것도 시험장에서 마인드 컨트롤도 중요한데 너무 그러니까 자기를 자학하고 이래가지고 뭐 자기가 이제 로스쿨 1, 2학년 때 제대로 공부를 못해서 뭐 기초 지식이 없는 것 같다. 아니 기초 지식이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1, 2학년 때 누가 공부해? 다 똑같은 입장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오셔가지고 그러니까 겨울 방학 때 이제 3학년들 올라가는 사람들은 상담 오면 대부분 1, 2학년 때 뭐 제대로 안 해가지고 뭐 그렇게 상담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요즘처럼 발표 나고 하면 저 시험 보고 1월 달에 시험 보고 내가 4월까지 다 놀았다. 그럼 1월부터 4월까지 공부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시작하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시작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뭐 저희 학원 게시판에도 있지만 작년 같은 경우도 뭐 600에서 900점
한 번에 넘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리고 매년 보면 졸시 변시 한 번에 통과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많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이게 많지는 않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솔직히 얘기해서 뭐 600점에서 900을 올리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사실. 근데 그만큼 하니까 할 수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도 뭐 그냥 대한민국 로스쿨 나와가지고 그냥 자기가 학교 다닐 때 그냥 뭐 제대로 공부 안 하니까. 그래서 어떤 분은 오셔가지고 자기가 이제 그 제시하면서 민법상 표현 대리가 세 가지가 있다는 걸 처음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처음에 거짓말하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겪어보니까 진짜더라고요. 그러니까 졸업을 어떻게 했지만 의심스럽던데 하여간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도 뭐 고생하다가 이제 변호사 돼가지고 벌써 오래됐지만 그래서 본인이 와가지고 뭐 저 강의 들으면서 표현 대리 세 개 있는지 처음 알았다고 막 그런 얘기 하시던데.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다 뭐 1년 안에 2년 안에 붙을 수 있으니까 좀 희망을 가지시고 그 대신 이 주어진 목표를 달성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 공통사항에서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읽어야 돼요. 이해가 이렇게 읽어가지고 이해가 될까? 그거는 고민하지 마시고 일단 읽으라는 거죠. 눈에 바르고 자꾸 해야 돼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이렇게 산을 1시간 안에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1시간 안에 넘어가야 시험이 붙는데 그 밑에서 산만 쳐다보면 있으면 뭐예요? 그러니까 10시간이 걸려도 자꾸 넘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대부분 밑에서 산만 쳐다보면서 저걸 어떻게 과연 내가 1시간에 넘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시간이 아니라 계속 시간에 맞춰서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좀 활용을 좀 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전체적으로 저도 뭐 수험생이었고, 그러니까 저도 이제 2차 시험 뭐 여러 번 떨어지니까 이제 주관식 답안에 대한 고민들 이런 거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수험생 때도 그렇고, 주변에서 이제 같이 공부하던 사람들이 뭐 합격하고 뭐 이런 사람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저도 이제 뭐 변호사가 돼가지고, 그래도 강의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학교에서 뭐 겸임고등가 뭐가 하면서 이제 교수님들도 많이 만나고, 이제 그렇게 보다 보면 대부분 그동안에는 이제 손으로 쓸 때는 큰 차이가 없었는데 이게 CBT 되고 나서는 큰 변화가 그러니까 작년 6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 6월 모의고사 시행되고 교수님들이 채점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더니 이제 10월 달 정도 돼가지고는 이제 그 교수님들이 거의 똑같은 얘기들을 하더란 말이죠. 과목별로. 그래서 똑같은 얘기해서 이게 무슨 영향을 주겠구나 싶었는데 올해 이제 점수를 까보니까 이제 그런 게 그 영향이 이제 생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올해 전에는 110개 이상 거의 붙었고 저는 떨어진 사람 실제로 본 적은 없었단 말이죠. 거의 뭐 105개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 108개, 9개 정도 넘어가면 거의 90%, 110개는 거의 100%. 제가 아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붙었단 말이죠.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108개, 9개도 떨어진 분들이 좀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뭐 110개부터 넘고도 떨어진 분이 있고, 반대로 이제 90개 초반은 붙기가 어려웠는데 90개 초반인데도 붙고 이런 분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분석을 해보면 이제 선택형의 비중이 이제 점점 더 줄어들지 않느냐. 물론 뭐 선택형 잘하는데 사례형을 못하고 이런 사람들은 뭐 거의 없으니까. 근데 이제 선택형의 비중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90개 때 초반을 맞아도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는 90개 초반이면 거의 합격하기 힘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93개 맞았는데 합격하신 분 몇 년 전에 있었는데 그분은 다른 자격증이 있었거든요. 다른 주관식 시험 본 자격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례 기록이 좀 남들보다 좀 특화된 사람이었죠. 이제 그런 예외를 제외하고는 90개 때 초반이 붙기가 어려웠는데 뭐 이제는 올해 같은 경우도 제가 아는 분들 뭐 작년 수업 들었던 분들 중에서도 90개 때 초반에서 자기는 떨어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붙은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편차가 이제 선택형 편차가 더 심해져 가지고 그러면 뭐 하니까 그런 현상이 좀 생긴 것 같고,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과거에는 이제 답을 맞추면 큰 차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첨삭반 같은 경우는 제가 1년 내내 답안지를 보니까 대충 이제 안단 말이죠. 제가 뭐 첨삭반 제가 뭐 한 게 오래됐으니까 그럼 대부분 이제 대충 이 정도 쓰면은 이 정도 점수대가 나오고 합격하겠다 불합격하겠다 이게 이제 보여요. 대충은.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뭐 대부분 비슷했지만 예외적인 현상들이 많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역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문제가 뭘까? 대부분 예를 들어서 첨삭반에서 이제 한 20%를 했다. 그러면 대부분 붙는단 말이죠. 근데 똑같은 20%인데 어느 분은 붙고 어느 분은 떨어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역으로 이렇게 제가 다 그분들의 답안지를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이제 디테일한 부분에 차이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또 뭐 제 입장에서 또 안타깝긴 한데 이제 올해 뭐 강의 같은데 반영이 좀 될 거고 뭐 그런 얘기를 좀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고득점자들은 아는 게 많으니까 쓸 것도 많고 그다음에 그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중간에 보면
기존에는 이제 설명식 답안을 쓰면 됐었어요. 그러니까 판례는 뭐라고 하니까 판례답이 이렇다. 이 정도만 써도 훌륭하고, 물론 지금도 어느 정도는 이제 그 정도의 기본으로 가고 21문제를 다 그렇게 쓸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선택형도 민사 70개 중에 한 50개 맞으면 고득점이듯이 사례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변신은 표준 점수니까 그렇지만 저희 때 보면 수석도 뭐 한 60점 이 정도란 말이죠. 60점을 못 넘고 뭐 잘해야 뭐 60점 하고 뭐 50점대 후반 이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100점 기준으로 논술식 답안에서 원점수로 이제 60점 받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완벽하게 다 쓸 수는 없죠. 그런데 뭐 선택형 문제를 사례를 보면 21문제 중에 그러니까 보통 작년 올해 21문제 나왔으니까 그 중에 이제 한 5문제는 뭐예요? 어느 누구도 예상 못하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예상 못하는 거. 그리고 올해 같은 거 뭐 상계충단 거 뭐 판례도 제대로 판례도 명확하지 않은 거 그런 거 나왔잖아요. 그리고 또 뭐 혼의 취소 이런 걸 누가 주관식이 내겠어요? 강사들이 그런 거 내봐요. 뭐 이상한 거 낸다고 하겠죠. 근데 그런 게 객관식용 판례 같은데 그런 게 주관식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5문제는 어느 누구도 예상 못했던 게 나오고요. 그다음 나머지 5문제는 뭐예요? 어느 누구도 아는 거 이런 게 나오잖아요. 선택형도 아무리 못 봐도 지금 여러분들 풀어가면 70문제 중에서 한 20개, 30개 맞추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아는 게 나온단 말이죠. 그럼 나머지 한 10문제 가지고 결국 이제 당락을 좌우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물론 이제 이 5문제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아는 문제라고 해도 그 밀도가 다르잖아요. 답안지 쓰는 밀도가 다르단 말이죠. 똑같이 10명이 시험 보고 가서 야, 그 판례 썼냐 그럼 다 썼다고 해도 저 같은 채점자들이 볼 때는 1등부터 10등까지 쭉 서열을 매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판례 문구들을 지금부터 자꾸 암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5문제는 어느 누구도 예상 못하고 5문제는 어느 누구도 쓸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누구나 다 아는 뭐 중간생각 등기 이런 거 다 알잖아요. 그런 것들 나오고. 그 다음에 이 10문제 중에서 이제 이 결판을 내는 건데 그 중에서 또 한 5문제는 뭐 최신 판례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제가 뭐 진모나 이런 데서 많이 맞췄으니까 그냥 열심히 들으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활용을 하시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첨삭반 강의반 이런 거 고민도 많이 하셨을 텐데 강의 컨텐츠는 저 같은 경우는 또 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첨삭반도 그 법전형 문제 위주로 선별을 하고 문제를요. 그 다음에 제가 만든 문제가 들어가서 한 시간에 그 100점짜리 한 6문제 정도 나오잖아요. 그걸 이제 매일 시험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이제 어차피 법전형 문제는 여러분들은 사례집으로 보는 거니까 그 빠진 문제들은 우리 3번 정도 시험 보잖아요. 거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1순환, 뭐 어차피 2순환, 3순환 똑같이 가는 거고. 그래서 1순환에서 첨삭반 문제를 따로 이제 가끔씩 오셔가지고 뭐 첨삭반 문제 보고 싶다고 하는데 뭐 보실 필요 없어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변모 사례, 사개년하고 그다음 제가 만든 문제인데 그 문제들은 여러분들은 따로 시험 볼 때 2번, 3번 시험 보잖아요. 그때 들어가니까 따로 뭐 첨삭반 문제 신경 쓸 필요 없고 그냥 그걸 매일 자기가 직접 시험 보느냐 강의 듣느냐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 또 첨삭반은 또 암기장 뭐 나는 기본 지식이 부족한데 그래서 첨삭반도 또 암기장 열어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첨삭반 같은 경우는 또 본인이 원래 보던 책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 책을 기본으로 잡으실 분들 때문에 이제 열어 드리고 하니까 1순환은 뭐 큰 차이 없어요. 그리고 2순환, 3순환 같이 가고 그다음 나중에 4순환 때는 이제 강의반 중에서 그래도 시험이 임박했으니까 뭐 시험을 보고 싶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뭐 강의반은 뭐 동강을 듣고 뭐 시험을 보시든가 뭐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건 그때 맞춰가지고 일단 뭐 그렇게 멀리까지 볼 필요는 없으니까 순환별로 계획도 마찬가지 한꺼번에 뭘 다 봐야 될지를 다 정해놓고 하실 게 아니라 일단 선택형 같은 경우도 변시 기출을 다 보고 어느 정도 본 다음에 그러니까 변시 기출만 봐도 사실 충분한데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일단 변시 기출을 다 보고 얘기를 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가끔 보면 오셔가지고 뭐 내 친구 붙은 친구가 변모 3개년을 봐야 된다는데요. 보면 좋죠, 당연히. 봐서 나쁠 건 없잖아요. 근데 그 전제가 변시 기출을 다 봐놓고 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한꺼번에 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변시 기출만 돌려도 충분하죠. 그래서 변시 기출만 돌려서 부족하냐 절대로 그건 아니고 그걸 돌려놓고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상태에서 부족하다 싶으면 플러스 알파를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일일 테스트도 그 중에 선별한 거 내일 뭐 보시겠지만 그 이제 예전에 이제 변시 처음 시작할 때 법무부가 모의시험 2번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문제 유형이 이제 그 없을 때니까 법무부가 2번인가 봤거든요. 그때부터 제가 강의를 했으니까 그때 문제부터 선택형 정리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좀 고난이도 문제들 위주로 해가지고
내일부터 일일 테스트 뭐 회당 뭐 좀 문제 수는 다른데 하여간 그것도 볼 테니까 그런 것도 좀 받으시고 그래서 그거 가지고 저기 그룹 레슨을 할지 뭐 그런 것 좀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그건 나중에 뭐 확정되면 말씀드릴 테니까 그렇게 좀 보시고 그래서 항상 암기장을 기본으로 하셔가지고 기본하고 그다음에 동영상도 요번 순환에 다 못 들으면 다음 순환에 어차피 또 공부할 거 아니에요. 진모 때도 예습하고 시험 볼 거 아니에요. 그때 또 열어드릴 테니까 그래서 암기장 저 듣고 1순환 때 봤던 사례 보면서 진모에서 또 최신 판례라든가 그다음에 뭐 진모에서 그러니까 뭐 암기장에서 그냥 판례만 봤는데 그게 이제 사례로 나오면 어떻게 답안지 써야 되는지 그런 식으로 가니까 진모 문제하고 그래서 뭐 중요한 것들 제가 많이 맞췄잖아요. 그러니까 뭐 금액도 그대로 맞춘 것도 많고 그렇게 된 거니까 그 뭐 제가 무슨 뭐 점쟁해서 맞추겠어요. 그 중요한 법리들 가지고 내면 거의 맞추고 그러니까 지금 13년 기출이 있지만 안 나온 부분도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아닐 것 같지만 안 나온 부분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안 나온 부분들 중에서 중요한 것들 위주로 선별하면 그 중에 다 걸린단 말이죠, 몇 가지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럼 10문제 중에 뭐 아무리 적어도 6문제는 맞춰요. 근데 똑같은 수업을 듣고 이제 누구는 합격하고 누구는 떨어지고 그건 제 책임 아니잖아요. 그건 여러분들 책임이란 말이죠. 근데 보면은 차이점이 뭐냐면 합격하신 분들은 제가 찍어준 거에 다 나왔다고 하는데 안 되신 분들은 이게 쟁점이 이해가 잘 안 됐으니까 이게 이 문제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 판례가 나왔는데 이제 해설 보면 알죠. 근데 이 시험장에서 그 문제를 보고 이제 강사가 찍어준 문제라든가 심지어 똑같은 문제인데 똑같은 쟁점인데 뭐 본 적도 없고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좀 해독수를 올려가지고 그러니까 그건 해독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뭐 대한민국 리트를 봐가지고 대한민국 로스쿨을 갈 정도의 그 공부 실력이면 변시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높으신 분들도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오해 제한이 안 없어지는 게 그런 생각들을 한단 말이죠. 그분들이. 그러니까 아니 뭐 5번 봐가지고 안 되면은 뭐 진로를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 하시는 게 그냥 이게 시험이 어찌됐건 옛날 40대처럼 막 10,000명씩 시험 보는 게 아니라 선별된 사람들이잖아요. 그 선별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조금만 이제 하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비전공자들이 이제 이 법 공부는 반복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뭐 다른 일반 전공자들이 뭐 자기 전공 서적을 막 수십 회독 하고 이런 학과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저 찾아왔던 분이 뭐 벌써 한 4, 5년 됐으니까 자기 간호학과 나와가지고 간호사인데 로스쿨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자기는 학교 다닐 때는 뭐예요? 그냥 학교에서 열심히 다니면 뭐 시험 봐서 통과하고 간호사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럴 줄 알고 로스쿨 갔는데 1년 겪어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찾아와서 상담도 하고 그것도 벌써 한 5, 6년 된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니까 여러분들 이제 1년 동안 열심히 다니시면서 보통 보면은 이제 본인들이 아는 자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 8개월 남았으니까 그 자리를 점유치듯이 한다고 생각하시고 이제 매일매일 나와서 열심히 좀 들으세요. 열심히 들으시면 충분히 도움이 될 거고 그래서 저도 또 열심히 해가지고 많이 찍고 그러니까 그 토요일 날 보통 시험 끝나고 한 8시쯤인가 뭐 그때쯤 이제 법무부가 그 문제를 올리잖아요. 그럼 저도 그때쯤 이제 집에서 다운받아가지고 이제 해설을 막 밤새도록 다는데 그러니까 그것도 작년 이제 예전에 초기에도 열심히 달다가 그냥 뭐 저도 힘들고 해갖고 그 밤새고 답다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만뒀다가 작년하고 올해 작년에 어떤 분이 이제 집에서 이렇게 있는데 카톡을 보내가지고 이제 시험 끝나고 바로 와가지고 이제 그분이 찍은 거에서 많이 나왔다. 이제 그 작년에 1문부터 뭐 유필공 그대로 나왔잖아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제가 찍은 게 그대로 나왔길래 그냥 재미삼아 달다가 이제 밤새가지고 올리고 그랬는데 한번 올리니까 또 계속 올려야 되잖아요. 신뢰 원칙에 반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올해도 이제 뭐 올리고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면 그러니까 중요해서 이런 것도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소스가 있잖아요. 영업 비밀이니까 얘기는 못하지만 그래서 여러 가지 소스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가지 하는데 사실 올해 같은 경우는 한두 가지 쟁점 정도는 이거 내야지 하다가 이제 뭐 바쁘거나 아니면 문제 수가 많아가지고 못 내는 쟁점들도 있거든요. 이거 내년에 내야 되겠다. 근데 그런 게 또 한두 문제씩 나오고 이렇게 해서 혼자서 안타까워한 적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제가 좀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저도 뭐 수험생하고 똑같잖아요. 그렇게 하고 그래서 저도 가끔씩은 이럴 거면 나도 시험을 한 번 더 보든가 뭐 이렇게 하지 않을까 뭐 이제 그런 생각도 하는데 그러니까 열심히 같이 좀 해가지고 잘해서 내년에는 좀 이렇게 서로 민망하지 않게 그러니까 잘 안 돼서 만나면 서로 민망하잖아요. 뭐 여러분도 죄도 아니고 제 죄도 아니지만 서로 민망하니까 그래서 서로 이제 잘 해가지고 이제 내년에 역삼역 오지 말고 저기 가까운 이제 교대역이나 서초역으로 가실 수 있도록 좀 그렇게 좀 같이 좀 잘 해봅시다. 그러니까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면 같이 열심히 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 열심히 해야 되는데 제 친구 제 친구 아들이 이제 뭐 고등학생인데 학원을 보내놨더니 막 학원에서 엎어서 자고 있길래 막 학원 환불시키고 뭐 그랬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야 저도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열심히 좀 해가지고 학원도 열심히 나오시고 그 다음에 뭐 질문 같은 거 있으면 편하게 하시고 제 연락처 있으니까 뭐 돈 빌려달라는 거 말고는 제가 다 해드릴 테니까 하여간 그렇게 하시고 단톡방도 뭐 학원에서 따로 왔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렇게 좀 하셔가지고 제가 뭐 이벤트 같은 거 해서 교재 같은 거 뭐 사실 교재도 뭐 무료로 팍팍 드렸으면 좋겠는데 뭐 저만 있는 게 아니고 또 뭐 학원 일도 그런 것도 있으니까 그 주말 기록형은 뭐 저 기록형 강의 교재는 제가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기록형 관련해서는 토요일 날 또 그때 OT 잠깐 하고 시작할 테니까 그렇게 하시죠.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진도를 이제 사례를 먼저 풀고 그 다음에 암기장 나갈 수 있는 거 나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례는 오늘 오후에 책이 들어온다니까 일단은 내일 진도까지는 프린트로 드렸으니까 혹시 예습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특히 사례는 뭐 예습 안 하면 좀 바로 집중하기 어려운 분들은 좀 간단하게 이제 문제를 아니면 좀 일찍 오셔가지고 해당 진도는 맞출 테니까 이제 그 문제를 좀 읽어보시고 그렇게 좀 하세요. 그럼 잠시 쉬었다가 45분부터 계속 하죠.